안녕하세요. 저는 코디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포럼에서 불회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대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KCD 2020 행사가 취소되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코디그나이터 4를 이용하여 네스트풀 API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럼 코디그나이터 4만으로 네스트풀 API 구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 포비즈 코리아 프로젝트 사업본부에서 개발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PHP로 개발된 저희 회사 쇼핑몰 솔루션에 사용된 프레임워크의 개선과 이 솔루션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PHP 프로젝트의 리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PHP 솔루션에 사용된 프레임워크는 코디그나이터이고 버전은 3입니다. 코디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포럼의 운영진이고 프레임워크 디자이너입니다. 코디그나이터를 접한 후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른 여러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적용된 여러 기법들을 공부하다 보니 상황에 맞춰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PHP와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다뤄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PHP와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편합니다. 오늘 강의는 코디그나이터 4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요. 네스트풀 API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코디그나이터 4를 이용하여 네스트풀 API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디그나이터는 스프링이나 전자정보표준 프레임워크와 같은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지 자바가 아니고 PHP로 작성되어 있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2014년부터 브리티시 콜럼비아 기술대학에서 관리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랩에서 관리 개발할 때는 독자적 라이센스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MIT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버전 4를 발표했고요. 현재 정식 버전은 4.0.4입니다. 코디그나이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가 쉽습니다. 다른 PHP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PHP 패키지 관리자인 컴포즈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이런 설치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압축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해제한 후 FTP를 통하여 서버에 올려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기 쉽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된 MVC 패턴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러한 패턴에 익숙하지 않다면 일반 PHP 프로그램 작성하듯이 컨트롤러만 사용하거나 컨트롤러와 뷰, 컨트롤러와 모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받기 쉽습니다. 코디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포럼 사이트가 있고 매뉴얼이 한국어로 잘 정리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습니다. MIT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코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4가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스트풀의 네스트는 리프레젠테이셔널 스테이트 트랜스퍼의 약자로 분산 하이퍼 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입니다. 네스트는 2000년 UC 어바인에서 너희 필딩이란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파치 HTTP 서버 프로젝트를 공동 설립하신 분으로 HTTP의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입니다. HTTP 1.0의 기존 설계를 기반으로 HTTP 1.1과 병행하여 네스트 아키텍처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네스트풀 API란 노이필딩이 정의한 네스트 원리를 따르는 API 시스템입니다. HTTP 1.0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웹 통신을 합니다. 간편한 접근과 손쉬운 사용, 범용성 등의 이점 때문에 많은 웹 서비스들이 네스트풀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스트풀 API는 확장성, 범용성, 독립적 배포, 응답 지연 감소,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네스트풀 API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따라 API를 만들면 어떤 플랫폼이건 URI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세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캐시를 통한 빠른 응답이 보장되고 시스템 규모 확장이 쉽게 됩니다. RESTful API는 주로 리소스의 식별과 조작에 활용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분리된 웹과 모바일 웹, 웹과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스트이지만 아직 표준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STful API는 웹사이트의 컨텐츠나 DB의 내용에 고유한 URI를 부여하고 해당 자원에 대해 POST, GET, PUT, DELETE 메소드를 이용하여 CRUD에 해당하는 조작을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패치와 같은 추가된 몇 가지의 메소드가 더 있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네 가지로 자원에 대한 대부분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RESTful API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코드이그나이터 4를 이용하여 RESTful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PHP, Composer, RESTful API 클라이언트입니다. PHP는 7.2 이상 버전이 필요한데 저는 최신 버전인 7.4를 권장합니다. 컴포저는 코드이그나이터 설계를 위해, RESTful API 클라이언트는 개발할 RESTful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컴포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getcomposer.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커맨드 라인 창을 열고 컴포저를 이용하여 코드이그나이터를 설치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애는 프로젝트 폴더에 코드이그나이터가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코드이그나이터가 제공하는 내장 웹서버를 이용하여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웹서버는 개발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비스를 정식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서비스 운영에는 일반적으로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웹서버를 이용하여 운영합니다. 내장 웹서버를 통하여 설치된 코드이그나이터가 동작하는 모습을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Tful API를 만들기 위한 간단한 유저 API를 설계했습니다. 사용되는 메소드는 POST, GET, PUT, DELETE입니다. 유저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API 정보입니다. 서버는 localhost, 포트는 8080, 리소스명은 유저입니다. 각 HTTP 메소드에 연결된 API는 유저 리소스 탐색과 조작을 위해 모델을 사용합니다. 생성과 전체 유저를 조회할 때는 유저 코드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정, 삭제, 상세 정보를 조회할 때는 유저 코드가 필요합니다. 유저 코드는 파라메트 방식이 아닌 세그먼트 방식을 통해 전달됩니다. 모델은 코드이그나이터 모델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DB와 직접 연결되어 동작합니다. 모델은 코드이그나이터 앱 폴더 아래 모델 폴더에 위치합니다. RESTful API 리소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 모델 폴더 아래 API라는 폴더를 만들고 유저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user.php라는 모델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코드입니다. 모델의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 파일이 놓인 폴더 위치와 일치합니다. 유저 클래스를 모델로 만들기 위해 코드이그나이터의 모델을 상속받았습니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통해 몇 가지 설정을 합니다. 사용자 정보는 DB의 유저스 테이블을 사용하고 수정과 등록에 사용되는 컬럼은 유저 ID, 유저 패스워드, 유저 이름입니다. 사용자 정보가 등록 수정될 때 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설정하였고요. 사용되는 컬럼은 created at과 updated at입니다. 이렇게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통해 설정이 끝나면 코드이그나이터가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CRUD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모델은 컨트롤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URL과 직접 연결되는 클래스 파일입니다. 컨트롤러도 모델과 마찬가지로 코드이그나이터의 앱 폴더 아래 위치합니다. HTTP, localhost, API 유저로 접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컨트롤러 폴더 아래 API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 파일을 만듭니다. 이것으로
URL과 컨트롤러의 경로를 일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과정 없이 컨트롤러 생성이 끝났습니다. 컨트롤러 코드입니다. 컨트롤러의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고 코디그나이터 컨트롤러를 상속받습니다. 코디그나이터에는 네스트 API의 헤더 설정부터 응답 형식을 지원하기 위해 API 리스폰스 트레이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코디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포럼 홈페이지에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API 트레이스를 사용할 때는 유스문을 사용합니다. 이 한 줄로 네스트 API 응답에 대한 기능이 구현됩니다. 유저 모델은 컨트롤러 클래스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성자에서 컨트롤러 멤버 변수에 등록했습니다. 유저 생성할 때 사용되는 포스트 메소드 기능입니다. 모델의 인서트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코드이그나이트에서 모델에 제공하는 기본 기능으로 모델 클래스 설정에 사용된 정보를 토대로 동작합니다. 유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get 메소드입니다. 세그먼트로 유저 코드를 id라는 변수를 통하여 가져오게 되는데 id에 값이 있을 때는 선택된 유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find 함수를 사용하여 조회하고 id에 값이 없을 때는 모든 유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모델의 find all 함수를 사용하여 조회합니다. 이 두 개의 함수 역시 코디그나이터 모델에서 제공합니다. 유저 정보를 수정하는 put 메소드입니다. 세그먼트를 통하여 유저 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펄스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디그나이터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유저 정보를 삭제하는 딜리트 메소드입니다. 코디그나이터 모델에 딜리트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put과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통하여 유저 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펄스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네스트 API의 get, post, put, delete 메소드에 컨트롤러의 멤버 함수 get, post, put, delete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디그나이터의 컨트롤러에 준비된 remap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remap에 작성된 코드인데요.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네스트 API의 각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는 코디그나이터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리퀘스트 객체의 get 메소드 함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메소드와 함께 입력되는 데이터는 JSON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데이터는 리퀘스트 객체의 getJSON 함수를 통해 가져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조금 전에 작성된 get, post, put, delete 멤버 함수 중 하나를 호출합니다. 멤버 함수가 없다면 404 페이지 오류를 출력하도록 예외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와 모델을 작성하면 네스트풀 API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스트풀 API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저는 주로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송할 메서드를 선택하고 API 주소를 적은 다음 샌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바디 부분에 결과가 출력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용자 전체 목록을 요청하여 결과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는 테스트 화면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JSON으로 작성한 다음 샌드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합니다. 사용자 정보는 모델에 정의한 유저 ID, 유저 패스워드, 네임입니다. 메소드를 get으로 바꾸어 전체 사용자를 다시 조회해 보면 새로 등록된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샘플 코드는 강의 자료와 함께 GitHub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코드와 강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스트풀 API 샘플 코드 설치와 테스트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깃을 이용하여 샘플 코드를 내려봤습니다. 내려받은 샘플 코드 폴더로 이동한 후 커맨드 라인 창에서 컴포저를 이용하여 코드 이그나이터를 설치합니다. 샘플 코드 실행을 위해 미리 준비된 구성 파일을 .env로 복사한 후 코드 이그나이터 내장 웹서버를 실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코드 이그나이터 실행을 확인합니다. 네스트풀 API 샘플 테스트를 위해 네스트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전체 사용자를 get 메소드를 이용하여 조회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body에 JSON으로 입력합니다. JSON에 입력되는 유저 ID, 유저 패스워드, 유저 네임은 모델에 미리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컬럼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ut 메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 수정을 위해 유저 코드가 필요합니다. get 메소드를 사용하여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겠습니다. 유저 코드는 8번이네요. 포스트 메소드에 입력한 정보와 같이 put 메소드도 JSON을 이용하여 수정합니다. 이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정되었는지 get 메소드를 이용하여 조회해 보겠습니다. 잘 수정되었네요. get 메소드에 사용자 코드를 사용하면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메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put과 같이 딜리트도 유저 코드가 필요합니다. get 메소드를 이용하여 삭제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RESTful API 샘플 코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RESTful API를 만들거나 코드이그나이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저의 이메일이나 코드이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포럼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